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볼 내용 평양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열렸다고요. 네, 노동신문에서 4월 17일 날 예. 보도한 내용인데요. 조선노동당의 원대한 의리상이 응축된 인민의 새거리,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 성대의 진행 예. 이렇게 제목을 써서 김정은 동지가 음.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발전과 미래의 상징으로 되는 기념비적 창조물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4월 16일에 열린 이 살림집 준공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야간에 축포까지 쏘면서 열렸습니다. 성대하게. 네, 이렇게 성대하게 준공식을 한 만큼 고위급 간부들도 대거 참석을 했다고요. 네, 뭐 보도한 대로 뭐 김정은 위원장 예. 참석했고요. 그리고 내각 총리 김덕훈 총리, 그리고 조직비서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비서 가운데에는 리병철, 리란, 전현철 네. 참석했고요. 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 평양시당 책임비서 김수길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지휘부 성원들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시공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군민 건설하는 사람들, 심지어 평양 시민까지 동원된 네. 매우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자, 평양 살림집 건설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와 당의 핵심 사업이죠. 네, 2021년 3월 23일 예. 건설 착공식 연설을 음. 김정은 위원장이 했는데요. 네. 그때 당창금 80돌이 되는 2025년까지 해마다 1만 세대씩 해서 5만 세대 살림집을 새로 지으면서 네.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가 철저히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그래서 평양시의 송신지구, 송화지구, 서포, 그다음에 금천지구, 구구절지구 이렇게 해서 각 지구에 해마다 1만 세대씩 예. 건설하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살림집뿐만 아니라 뭐 기타 여러 가지 공공 건물들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1세기 20년대를 상징하는 뜻깊은 기념비가 될 네. 것이다. 그래서 평양시 건설 구상안을 21년 3월이니까 벌써 한 2년 전에 벌써 예.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준공식에서도 리일환 비서가 준공사에서 뭐 역시 같은 얘기했어요.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은 강대한 우리의 힘이 무엇을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하고 우리의 사회주의 리상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 국가, 우리 위협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뭐 이런 내용으로 네. 응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림집이 김정은 시대의 기념비다 이렇게 정말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노동신문에요. 이 살림집 건설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그런 인민의 목소리도 실렸다면서요. 네, 당일 노동신문은 예. 그냥 이 기사로 도배됐어요. 아, 그러다 도배가 보니까 됐군요. 이제 뭐 예. 인민들의 반응이라면서 4월 28일자 노동신문에 이제 어머니 우리 당이 안아온 기적이다 해가지고 이제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를 실었는데 예. 한 두 사람 정도 소개하죠.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덕 음. 고위 간부네요. 네. 너무나 격동된 심정을 신문에 직접 실었어요. 우리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는 살림집 문제일 것이다.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을 직접 폐부로 느끼게 하는 데서 살림집 문제야말로 제1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일꾼들과 전체 건설자들은 뜻깊은 준공식에 참가하여 새 거리의 주인공들과 함께 경의하는 총 비서동지를 우러러 네.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조금 하위급으로 내려가니까 예. 사동구역 송신 일동의 43 인민반장 곽춘심 씨의 심정도 실렸네요. 나는 지난해 4월 어머니 우리 당의 은정 속에 마련된 송화거리의 희한한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받은 사람 중에 네. 하나다. 뭐 이런 거고요. 지금도 우리 가정만이 아닌 온 인민반 사람들은 바다하는 행복이 너무도 꿈만 같아. 집으로 돌아설 때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런 격성의 목소리를 우리 인민반원들이 다 터뜨린다. 뭐 이런 내용도 실렸습니다. 네. 자, 살림집을 이렇게 지지하는 목소리 위주로 담겼는데 사실
산림집 건설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 상황에서 평양에 음. 만세대 건설한다.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 무리수를 두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첫 번째 건물을 지었는데 하자가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자요. 예. 예. 그래서 건설 현장 곳곳에서 지금 하자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지금 여러 차례 나왔는데 작년 8월 같은 경우 건설주의부 시공 검수가 있었는데요. 예. 송신지구 건설장 아파트 세계동에서 이제 하자가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격 도장을 이제 안 찍고 대대적인 시공 검내를 다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속도전을 강요하다 보니까 1년에 만세대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네. 역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한 건물 그리고 질 높은 건물을 짓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군관학교, 군사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맡은 건설 현장에 전기공사, 네. 상하수도공 공사 이게 설계대로 잘 안 된 음. 거예요. 전문가를 배치한 게 아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건설 경험이 부족한 인력을 음. 사실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 건설의 지표, 그다음에 공정, 그다음에 이 국가가 마련된 이 자재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특히 자재 예. 같은 거. 원래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자재를 사용하라고 하는 기준이 네. 있는데 그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철관을 써야 할 곳에 폴리에틸렌 뭐 이런 관을 쓴다거나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재나 부품들이 기준보다는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낮은 걸로 써서 네. 대체하는 바람에 건물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산림집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인민들에게 평양 산림집 건설 지원금을 거뒀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뭐 하자도 있을 수 예. 있고 뭐 여러 가지 부품이나 자재에도 문제가 있는 건데 제일 큰 문제는 정부에서 이 자력갱생을 이유로 해서 자재나 돈, 심지어 노동 이걸 네. 인민들을 짜내서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사실은 지적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돈까지 걷어간다는 건데요. 작년 8월에 네.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지원을 내세워서 학생들에게까지 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국가건설사업에 필요한 자재, 그다음에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먹을거리들, 건설자용 뭐 필수품 등 네. 이거 다 지방에 있는 당이나 행정기관들에 지금 분담시켜서 해결하라고 지시는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역부족인 거예요. 지방 지역도 여의치 않은데 서울에 있는 집까지 다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 군의 기관, 기업소, 단체, 학교 등에 이제 과제를 막 내리먹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주민이나 학생들에게까지 돈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자, 학생들에게도 돈을 거뒀다면 얼마 정도씩 거뒀나요? 좀 부담이 많이 됐겠습니까? 네, 황해북도 교육부가 사리원시 교육부에 건설 지원금 거두라고 지시한 예. 내용을 좀 일단 보니까 사리원시 대성고급중학교 학생 한 명당 국돈 3만 원씩 바치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대. 이제 돈을 걷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돈을 걷는 책임은 교사에게 그렇죠. 있으니까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면 모여놓고 지원금을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지원금 내지 않은 학생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네. 지원금 언제까지 바칠 거냐, 왜 아직 안 내느냐 이렇게 되면서 사실 감수성이 예민한 그렇죠. 시기잖아요, 예. 학생들이. 근데 선생님이 불러서 돈을 안 냈다고 일으켜 세우고 언제까지 낼 거냐고 다그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웠겠죠. 예, 또 위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더군다나 돈을 못 낸 학생들은 대체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제 돈까지 거두어가며 추진하고 있는 네. 살림집 건설. 자, 과연 그것이 지금 이걸 북한 당국에서는 기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세계적인 전변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과연 이게 세계적인 전변이고 기적인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아까 노동신문에 지금 이틀 연속 지금 이 준공식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야간에 지금 불꽃놀이를 했거든요. 축포. 야간에요. 예. 인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불만일까요? 뭐 아니 너무 그렇지 않아도 괴리감이 살림집 건설을 우리 돈 드는데. 걷어서 하고 있는데 살림집 건설할 돈도 부족한 네. 상황에서 해외에서 수입까지 해야 되는 불꽃놀이 축포를 쏘아가면서 성대하게 야간에 행사를 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특히 건축자재가 네. 부족해 인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지금 축포를 터뜨린 셈인데 이것 때문에 지난 몇
며칠간 인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주민들도 다 아는 거죠. 네.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여전히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자기들 치적 세우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살림집 건설은 하지 않습니까? 당장 한국만 해도 그렇고요. 뭐, 그렇죠. 근데 1년에 10,000세대, 5년 동안이면 5만 세대 건설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지금 북한은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글쎄요. 네. 뭐 어떻게 나라에 따라서 작은 나라에서는 뭐 1년에 10,000세대, 5만 세대 뭐 이게 음, 큰 것일 수 있지만 또 큰 나라에서는 10,000세대, 5만 세대는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뭐 예. 비교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좀 가까운 음, 이 남쪽에 있는 서울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2023년 서울에서요. 분양할 아파트. 그러니까 이걸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에 이제 판매하는 겁니다. 네. 뭐 들어갈 사람 정하는 거 이걸 분양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몇 세대나 될까? 서울은 15,900세대 정도 됩니다. 경기 인천 지역,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이라고 한국에서는 부르는데 약 75,000세대가 올해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 대전, 광주 이걸 광역도시라고 불러요. 한국에서는 약 45,000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작은 도시들, 지방 도시라고 부르는데 네. 약 6만 세대가 올해 이제 분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2023년 한국은 살림집 아파트만 계산할 때, 살림집이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만 계산할 때에 19만 6천 세대가 지금 아. 분양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네. 네. 올해 그렇다는 거고요. 작년에는 그러면 몇 세대나 아파트 기준이에요. 몇 세대나 그러면 분양했느냐? 작년에는 23만 4천 세대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수가 2022년과 23년은 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21년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네. 자, 한 국가의 수도에서 음. 만 세대 건설하는 것이 이제 나라마다 다르고 수도의 크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기적이냐 아니냐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서울 같은 경우 뭐 올해 가장 적게 공급하는데 15,900세대. 하지만 그걸 뭐 기적이라고 이걸 하진 않죠. 기적이라고 하지는 네, 않거든요. 이것도 부족하다 뭐 이러고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너무 부족하다는 말은 음, 합니다. 네. 부족하다는 말은 합니다만 이게 무슨 세계적 전변이네 또는 기적이네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워하네 또 그걸 했으니 위대한 수령이네라고 네. 하기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지나친 과장이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이제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걸 알게 된다면 와 북한에서는 무슨 뭐 평양에 만세대 건설하는데 막 이걸 기적이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재밌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재밌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의 아파트 세대 수 가구 수는 한 141만 가구가 조금 넘거든요. 이게 이제 2018년 통계니까요. 올해는 150만 가구 정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50만 가구가 아파트인데 이거 정도 그렇다고 서울시장이 나는 이 세기의 지도자고 위대한 위인이고 그렇게 자랑하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네. 곰곰이 한번 돌아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한국에서는 좀 그래도 낮은 자세로 계속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만세대 살림집 관련해서 선전도 요란하게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노력이 주민들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네, 한 가지 좀 네. 사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네. 이제 물론 북한도 건설을 내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건설하면 제일 잘하는 곳 중국 건설 잘하고요. 예. 한국도 건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살림집이 음. 부족하다면 그리고 그런 자재나 이런 게 진짜 부족하다면 예. 어려운 여건에서 인민들에게 돈 음. 걷어가면서까지 또 기준에 떨어지는 그런 예. 자재나 부품 써서 아파트 건설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가서 작년 8월에는 장마 올 때 막 비 새고 이랬거든요. 예. 그런 하자가 있는 아파트 만들지 말고요. 저는 지원 요청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 공개 공모를 하세요. 그 평양 1만 세대 건설을 위해서 전 세계 여러 건축 회사를 상대로 공개 입찰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 건설할 것을 뭐 이렇게 어렵게 인민들이 네. 막 그 무슨 국방대 학생들이 가서 짓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 전문 회사가 기업소가 가서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집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전 세계적인 아파트를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쉽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이 무기 개발부터
중단을 그런가요? 해야겠네요. 결국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력갱생이라는 게 이럴 때는 정말 그러니까요. 그거 고립폐쇄거든요. 네. 고립폐쇄에서 부족한 능력으로 억지로 무리해서 짓는 아파트 오래 못 갈 거라는 점이 네.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평양 1만 세대 살림집 관련 내용 좀 심도 있게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